방황하던 소녀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패션쇼를 기획하기까지, 그리고 아까 저희 포토홀에서 마련해 주셨던 청소년 진로 잡지 MODU 모두의 그 이제 인터뷰로 소개된 친구인데요. 이제 그 친구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패션, 내일에 대한 열린 상상, 김근유 양입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등학생 김근유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저의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고등학생분들 많이 오셨는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12시 10분에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무슨 시간이죠? 그죠? 저 바보 같은 질문 했네요.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어느 여고생과 똑같이 초인적 힘을 발현해서 공룡처럼 급식실로 뛰어갑니다. 다들 아시죠? 그 모습. 가서 똑같이 그날 어느 날과 똑같이 친구들과 함께 배식을 받고 밥을 먹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저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는 나중에 진짜 멋있는 사람이 돼서 누군가의 앞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이죠. 근데 그랬더니 돌아오는 친구의 표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가? 니까짓게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표정이었죠. 근데 뭐 저는 그때 또 밥을 먹던 중이니까 개의치 않고 다시 밥을 열심히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1년간 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 한번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되게 저 자신을 꾸미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인데 매일같이 뭐 바지, 티셔츠, 아우터, 양말, 레깅스 모든 한 벌 세트로 매일같이 쇼핑을 해서 이렇게 쇼핑 장바구니에 담아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달라고 맨날 떼쓰는 그냥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이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조금 경제적으로도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르바이트를 하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다 사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처음 받는 이렇게 돈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원래 용돈으로 받는 돈에 거의 한 10배에서 15배의 돈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마음에 매일같이 옷가게를 구경해서 옷을 막 세트로 맨날 사고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하면서 진짜 좀 살짝 사치로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르바이트를 한 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만약 내가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한다면 나는 나의 꿈과 비전은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겠구나. 나는 고작해야 그냥 옷가게 아르바이트생에서 내 꿈과 비전이 정말 끝나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목표를 하나하나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세우게 된 목표는 일단 패션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 내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저 패션 동아리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진짜 천진난만하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저를 한번 위아래로 이렇게 훑으시더니 너의 열정은 알겠는데 네가 그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솔직히 조금 총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교무실 밖에 나와서 한참을 생각해보다가 내가 처음 갖게 된 꿈인데 내가 처음 갖게 된 목표인데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그게 무너진다는 게 저는 좀 수치스럽고 창피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좀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어요. 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미화돼서 말하는 것 같은데 뭐 학교에서 하라는 것도 안 하고 꾀병을 부리면서 학교를 가지도 않고 뭐 교복이나 규정 같은 거는 솔직히 막 제껴버리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방황하던 모습 때문에 나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선생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동아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한번 다시 훑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3가지 조건을 저한테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첫째, 성적을 올려와라. 둘째, 치마를 무릎까지 늘려와라. 셋째, 빨간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머리를 스트레이트로 펴와라 였습니다. 좀 패션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패션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는데 저게 도대체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으로 또 다시 한번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처음 세운 목표인데 어떻게 여기서 멈추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머리? 그까짓 거 내가 왜 못 바꿔? 미용실에 앉아있으면 다 바꿔주는데. 성적? 그까짓 거 내가 못할 것 같아? 공부하면 되잖아. 치마? 수선집에 맡기면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그날부터 저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갑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진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노력을 알아주시고 제 열정을 보셨기 때문에 패션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설된 동아리에서는 뭐 프리마켓을 진행해서 같이 뭐 팔찌를 팔기도 하고 잡지를 제작하기도 하고 박물관에 가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거의 다 이뤘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활동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패션쇼를 기획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뭐 잡지를 보거나 하면서 자주 보셨던 것 같은 이게 패션쇼 사진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런 패션쇼를 진행하기까지는 몇 명의 스텝과 몇 명의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일단 이 쇼 같은 경우는 되게 규모가 큰 쇼여서 거의 수백 명의 스텝과 거의 억 단위를 도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요. 웃어주세요 좀. 저 너무 긴장되니까. 그런데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백 명의 스텝도 없었고 수억 원의 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거라곤 열정? 패션쇼를 하겠다는 열정뿐이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스텝이 아닌 16명의 스텝으로 시작을 했고 돈도 16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그 16만 원이라는 돈도 그 사실 뭐 바베큐 파티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처럼 비가 와서 캔슬이 돼서 잠깐 킵해뒀던 돈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은 제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패션쇼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되게 힘들었던 게 저희는 옷을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16명이 모두. 그래서 재봉틀을 만질 줄도 몰랐고 원단에 대해서도 몰랐고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도 몰랐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몸으로 부딪힙니다. 뭐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턴이라는 게 필요한데 패턴을 만드는 거는 그게 되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에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집에 있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단면으로 잘라서 패턴화 시켜서 그거를 본떠서 만들기도 하고 뭐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늘에 실을 끼우는 데만 거의 한 3일이 걸렸었거든요. 되게 오래 걸렸었죠. 좀 더뎠어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패션쇼를 진행하는데 제가 주도를 한 거잖아요, 패션쇼를.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마인드에 진짜 있는 도움 없는 도움을 다 청하고 다닙니다. 용기를 얻어서요. 용기 이렇게 얻어서 진짜 뭐 제가 알고 있던 패션 디자인과나 의류학과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제가 뭐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블로그 이웃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직접 저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느냐고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일단 어떤 한 디자이너분을 찾아갔던 건데요. 디자이너를
어떻게 해서 찾아가게 됐냐면 사실 그분을 알게 된 건 한 2년 전에 온라인상으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나도 너무 패션이 좋다. 그래서 나중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패션쇼를 하는 게 내 꿈이다 라고 잠깐 흘렸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로 패션쇼를 기획하고 있었고 이 힘든 단계에서 생각나는 분은 딱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려서는 저희가 지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시냐라고 말했죠. 근데 그러기가 좀 또 그랬던 게 그분이 워낙 바쁘신 분이고 우리 같은 솔직히 저희는 아마추어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학생들이 만드는 옷을 정말 도와주실까? 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진짜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께서는 학생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럼 자기가 도와주겠다. 언제 만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팀에서 디자인한 디자인 계획서를 들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사실 만나기 전에도 정말 떨렸던 게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는 아마추어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아마추어도 아닌 저희가 가져간 디자인을 보시고 이게 뭐야? 이걸 디자인이라고 한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시면 어쩔까? 뭐 너무 이상해서 그냥 던져버리시는 건 아니실까?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딱 찾아갔는데 그분께서는 저에게 정말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뭐 무대 디자인을 하는 방법, 뭐 무대에 통일감을 주는 방법, 패턴을 만드는 방법, 디자인의 과정 등등 정말 전문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패션쇼를 잘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하셨던 말씀이 나는 2년 전에 근유 씨가 패션쇼를 진행하고 싶었다고 했던 말을 난 아직도 기억한다. 네가 만약 그때 그게 마지막으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였다면 그냥 이 친구는 꿈이 많은 친구였구나 라고 인식했겠지만 정말 그때 말한 것처럼 2년이 지난 후 이 꿈을 이뤄서 나에게 진짜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안 도와줄 수가 없었다. 지금부터도 꿈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라. 그렇다면 언젠가는 도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패션쇼는 지금 아직 완성 단계는 안 됐거든요. 뭐 1에서 저 패션쇼를 진행하기까지 1에서 100까지의 단계가 있다면 아직은 저희 70까지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돌아보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던 70까지가 정말 얻은 것도 많았고 패션 쪽으로도 얻은 게 많았고 인생 교훈으로도 얻은 게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 30도 저희는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힘든 조건 속에서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패션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가져갔던 엉망진창 디자인 계획안이고 이게 그때 미팅을 할 때 모습이었거든요. 막 불안함에 떨면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패션쇼를 기획하고 동아리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의 꿈은 어떤 것 같나요? 디자이너? MD? 뭐 스타일리스트? 뭐 에디터? 정말 패션계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앞에 말한 것 중에 저의 꿈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저의 꿈은 그냥 패션 그 자체가 제 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40년 후에 내가 60살이 됐을 때 세계 4대 패션 위크인 런던, 밀라노, 파리, 뉴욕 패션 위크에 VIP 고객으로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맨 앞줄에 앉아서 패션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MD, 디자이너 이런 한 가지 직업에 저를 한정시켰다면 저는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는 학생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뭐 꼭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해서 디자인만 배워야 되는 걸까요? 그죠? 아니겠죠. 그리고 디자이너가 MD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저희 곁에는 한 가지의 길이 아니라 99가지의 정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나에게는 100가지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열정이 있는데 한 가지에만 그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정말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나에겐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에 나를 국한시키느라 버렸던 기회가 있다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저처럼 그 순간부터 생각의 구조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